안녕하세요. 브랜딩 연구소의 김용민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먼저 좀 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이 250분이 넘어갔어요.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소중한 분들이셔서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산에 있는 리커버리아라는 미용실을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미용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헤어샵을 헤어스파라든지 해서 굉장히 좀 발전시키고 있는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미용을 하고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리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신데 거기서 저희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무작정 쳐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좋은 걸 좀 노하우 좀 알려달라 해서 무작정 좀 쳐들어왔고, 리커버리아 지금 원장님이신데 자기소개는 직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미용인 리커버리아 대표원장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간지러운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터프합니다. 네. 네. 여기 우리 지금 리커버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쉽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리커버리아에서 하고 있는 주력적인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눈빛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그래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선 리커버리아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네. 좀 드리자면은 네. 다들 아시겠지만 리커버리 그러면 회복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네. AI 전미사가 붙어서 회복하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아가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래서 회복하는 장소, 네. 회복하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미용을 28년 동안 하면서 미용실을 차린 게 맞고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고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었어요. 미용의 어떤 부분을. 네. 그런 메뉴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하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어를 찾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미용을 하고 무엇을 고객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지? 라는 저의 생각을 끝에 저 나의 생각 끝까지 가서 끌어낸 결과가 회복인데 제가 인생 스승님으로 모시는 분이 저도 있거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너는 정말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네 라고 그렇게 끌어내주셨어요. 제가 네. 하고 싶은 미용을. 네. 그래서 미용실 가면은 머리 커트하고 염색하는 사람이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네, 특히 저. 네. 좀 있죠. 네. 근데 누구나가 있어요. 네. 전과 후는. 네. 근데 예뻐지는 거는 어떤 미용사든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미용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네. 근데 예쁘게 하려면 꼭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네. 머리카락. 네. 근데 제가 28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단골 고객님들이 점점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나는 이 소재를 매우 잘 관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제가 어떤 제2의 인생, 미용의 인생을 살면서 정의를 내렸어요. 저 혼자 나름의. 네. 네. 예뻐지는 걸 넘어선 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소재의 근본을 회복이라 명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손상된 머리카락을 손상되지 않은 단계로 그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두피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을 땐 건강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리커버리아를 하면서 명명한 회복이라는 의미는 원래 그랬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을 아기의 두피처럼 옮겨드릴까? 어떻게 이 손님의 머리카락을 좀 도톰하게 보이게 할까? 정말로 도톰해지는 건 어렵거든요. 건강해 보이게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말하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회복하는 공간이란 뜻을 가진 미용실이고 그 미용을 함에 있어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명명하고 있고 그것의 메뉴로 예뻐지는 그런 여러 미용실에서 한 그런 시술과 더불어 헤드스파라는 종목을 더해서 관리를 헤드스파로 푸는 거예요. 한번 단골되었던 고객분들이 혹시라도 머리가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덜 오게 되시니까 그럼요. 없는데 관리할 게 없죠. 오래도록 고객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생각하다 보니 맞아요. 머리숱이 풍성하게 나와야 그럼요. 더 미용을 하게 되니까 오래 방문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헤드스파. 그 메뉴 그것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네. 메뉴가 헤드스파고 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물들이고 형태를 변화시키는 펌은 저한테 하는데 관리는 피부과에 가거나 두피 케어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의 시간이 이 동선이 도로에서 다 빠지잖아요. 그럼 일상의 회복이 덜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을 빼앗으니까. 한마디로 헤어는 여기 와라. 요 네. 이상의 것은 네. 여기 와라. 그러니까 털 나는 부위의 면은 일로 와라. 그렇죠. 네. 요거 이상의. 네. 제가 오늘 진짜 이커버리아 원장님을 찾아뵙고 했던 이유는 우리 원장님 고객 응대 철학이 조금 남다르시거든요. 우리 고객을 좀 대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남다르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골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 리커버리아 이곳이 위치한 곳은 동부 이촌동이에요. 네. 근데 동부 이촌동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적 특성이 매우 좀 강한 곳이에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녀본 결과 주택가가 좀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3, 3, 5 가족들이 다 단골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미용을 할 때 행복했다. 네. 이런 마음이 커서 이 지역을 선택했고 또 그 전에 브랜드가 겹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곳을 왔는데 여기에 특징이 신규가 없어요. 한 달에 오픈빨이라고도 하는 게 있잖아요. 가게를 오픈하면 10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망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이 프랜차이즈들 보면 다 그 역세권 애들 많이 해요. 신규 고객이 막 왔다 갔다 하게. 그러면 100명을 받으면 90명을 놓치더라도 10명이 남으니까. 근데 우리는 10명을 받으면 10명을 모조리 잡아야 다음 달에 오거나 다다음 달에 오거나 다다다음 달에 오는 거죠. 머리라는 게 파마를 하면서 패턴이 엄청 길잖아요. 음식점은 어제 맛있었으면 오늘 올 수 있는데 머리가 마음에 어제 안 들었어 그럼 안 와버리는 거라. 근데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커트는 한 달 있다 올 거고 3주 한 달. 파마 염색은 한 달에서 3달 막 길게는 여성분들 6개월까지 가니까 한 번 오시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상권이 더더군다나 더. 나는 이제 20년 동안 머리를 하면서 철학이 그 전에 미용실에서도 참 희한하게 신규 없는 곳만 제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2초 안에 사람 마음을 잡지 않으면 난 끝. 2초 안에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였어요? 인사예요, 인사. 우리가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아 여기는 인테리어가 어떤가, 뭐 어떤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가게 밖에서는 이렇게 보면 간판 있고 요즘 유리로 된 데 많으니까 뭐 좀 어떠하네 이런 무드를 보고 가는 건데 딱 들어가면은 뭔가 확 느껴져야 돼.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 미용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 빼고 두 가지가 뭐야? 그러면은 인사와 온기. 딱 들어갔는데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데스크에서 뭘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 뭐 하기는 머리 하러 왔지. 맞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면은 완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저 아까 느꼈어요. 네. 처음이었어. 눈을 마주치고 인사한 미용실 여기가 처음이었어.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원장님은요 저기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뛰어나가고 영민아! 내가 절대 안 돼. 그런 데가 없거든요. 진짜 저는 2초 안에 무조건 밝게 따뜻하게. 그래서 저희 멘트가 있어요. 직원들이 다 이제 저랑 오래 있던 직원 2명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익숙한데 면접 보고 온 친구들은 다 막 닭살 돋는다 그랬던 멘트가 뭐냐면 오시잖아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괄로 열고 당신의 판단이 옳아요 괄로 닫고 잘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잘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왔다는 확신이 들게. 2초 안에 확신 들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인사. 근데 어떻게 인사해야 돼? 직원들이 가장 저한테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뭐 지저분한 거는 닦거나 쓸거나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뭐 이게 커피 손님이 흐트리면 빨면 되는 건데 아 나는 오늘 저기 가서 파마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 먹고 왔어요. 근데 아까처럼 인사를 해요. 좋지 못한 사례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 파마해야지가 아니라 저 파마 예약은 했는데요. 상담하고 결정해도 돼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20만 원 쓰려고 왔는데 손님은 아 20만 원 쓸까 말까 이렇게 마음이 돌아버려. 저도 인사 공감하는 게 있는데 인사 하나로 전국에 5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인사 하나로. 우리나라 최초의 파도 인사를 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내는 브랜드 족족 성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와라. 와라.
와라와라가 들어봤어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안주가 8,000원, 9,000원 하던 때예요. 와라와라는 15,000원에서 2만 원대예요. 근데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와라와라 거기서만 했던 인사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파도 인사였어요. 그리고 주문 받을 때 무릎 꿇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엄청 커대는데 거기서 또 나온 브랜드가 와인 한 잔이잖아요. 오, 그렇게 됐어요? 네, 거기 회사가 와인 한 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브랜드 저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봤던 게 고객이 왔을 적에 이걸 대하는 거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인사 잘하는 거에 대한 그 되게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저도 고객이 만나게 되면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사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후에 실수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머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네. 차를 바쁘니까 조금 늦게 드릴 수도 있고 네. 와라와라 같은 경우는 음식이 짤 수도 있고 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상쇄시킬 시간을 주세요, 고객들이. 불편함을 주려고 준 게 아니구나. 원래는 친절한데 이 친구가 인성이 그런 거야. 이 브랜드는 참 교육을 잘 시키는데 이 친구가 표현이 이래. 개인적 특성이야. 이렇게 손님들이 재해석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바르게 하는 인사만큼 온기가 들어가는 인사만큼 좋은 게 있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기는 잘 웃고 밝은 걸 기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기운이죠, 기운. 근데 나만 그렇게 인사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리더는 그 문화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인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 직원들을 이해시켜야죠, 일단. 그리고 그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게 해서 처음엔 조금 뻘쭘하더라도 다 같이 하면은 절대 안 뻘쭘하거든요. 그치. 다 같이 막 디즈니월드 막 가가지고 막 하는데 혼자만 하면 막 우스꽝스럽지만 다 하니까 문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너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둘이 싸웠어? 그럼 밝게 인사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오죠. 네가 가서 해. 나는 뭐. 그치? 뭐 그래서 하든지 말. 그래버리죠. 네 손님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게 하려면은 일단 저는 직원들 배가 불러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들 밥은 늘 든든하게 먹이는 편이고요. 식당도 넓고 항상 갓 지은 밥이 존재해요. 반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 그래야 손님한테 인사를 잘해. 그래야 직원들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도 나. 쭉 감정이 처져 있다가 오후가 더 레벨이 높은 게 오전에 막 이렇게 잠에서 금방 깨서 이렇게 기운이 좀 올라오지 않았어도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점점 업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도 인사해, 너도 인사해, 너도 인사해. 네 손님 내 손님이 없어, 우리 샵은. 그러면 분위기가 여기가 다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차를 줘서 따뜻한 게 아니라 내가 가면 환대받는 곳. 그러면 고객한테는 이곳이 따뜻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뷰티 사업을 혹시 준비하시는 네. 분들한테 우리 그 원장님께서 어쨌든 30년 정도의 경력으로 해서 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있다면? 뷰티샵의 기전은 우리는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1대1로 대면해야 됐었고 지금도 아무리 AI가 발달이 됐다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또 대면해야 되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술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것처럼 뷰티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손톱이든 뭐 피부든 헤어든 자신의 영역에서 기술은 그냥 기저에 깔고 인사를 못하는 사람들 제가 물어요. 직원들한테 왜 인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또는 뭐 요즘 아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헤어샵 뭐 네일샵 이런 거 사람 만난 전선에 다이렉트로 나오시는 거는 고객을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밝음 그리고 1대1 응대력에 성격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성적이라 외향적이라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바 떨라는 게 아니라 정중하고 친근하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먼저 웃으라는 거고 웃어야 되니까 아까 밥을 먹었어야 됐고 밥을 잘 먹고 잘 잤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고객한테 친절하고 따뜻하게 좀 어조가 낮아도 편안하게 가려면 내 관리가 저기 뒤에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호작용 부등호거든요. 같다. 내 관리가 된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내 관리가 된 사람이 연습도 잘할 거고, 내 관리가 된 사람이 1대1 응대할 때 또 많이 웃을 거고, 이렇게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뷰티사 원장님들이나 혼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에 성격을 내세워서 자신이 프로로서 해야 되는 행동을 덜 했을 때 그걸 미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이해시키려고 길게 해주셨는데, 인사를 원래 우리는 사람과 인간 관계성에 대한 어떤 기본 요인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원장님이 서비스의 한 일환으로 바라보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매장을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마주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인 거죠, 지금. 저도 저희 그 사무실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하는 그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벌써 끝났어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니 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그럼 뭐 2탄을 하든 3탄을 하든 뭐 그렇게 하고요. 우리 리커버리아, 네. 용산에 있는 우리 리커버리아를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의 최종 목표와 계획, 어떤 식으로 나는 좀 해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서 또 각오도 한번 다지시면서. 작은 포부부터 좀 큰 포부를 좀 말해도 될까요? 뭐 크게 하셨다가 작게 하셔도 되고요. 중간 사이즈로 했다가 크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 입장에서의 포부는, 제가 동부이촌동에 있으면서 세계로 나가고 싶은 첫 단추는 동부이촌동에서 유명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길거리 가면서 제가 명함 들고 다니거든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런 사람인데 한번 오세요 하고 인사하면 어머 이런 샵이 있나 이래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1등이 되는 것, 그게 지금 이 샵을 운영하는 리더 입장에서 바램. 이제 좀 더 큰 포부는 헤드스파 메뉴를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하고, 헤드스파를 또 미용사가 직접 하는 헤드스파 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공간에서 하는 브랜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외주를 줘서 그 헤드스파는 다른 그 헤드스파 전문 업체가 와서 서로 상생하는데, 저희는 제가 헤드스파를 직접 저희 제자에게 가르쳐서 그 제자분들이 다 자신의 고객들을 다 헤드스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정말 잘 따라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죠.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신면에 있는 회복까지 다른 공간에서 끌어올려 주니까 그만한 게 없는데, 넓은 바람은 헤드스파가 미용계에서 하나의 메뉴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민 대표님께서 미용실에 오는 목적은 길었던 머리를 자르러 온다, 머리카락 색을 바꾸러 온다, 형태를 바꾸러 온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펌, 염색, 커트. 그 이외는 없죠? 근데 저희 리커버리아 오시는 고객님들은 계란을 먹으러 온다. 저희가 회복 계란이라고 있거든요. 대기하시는 시간 동안 헤드스파 하시면 굉장히 체력,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배가 확 고프고 나오거든요. 혈행의 순환을 확 돌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과자를 제공하기보다는 단백질 완전체 식품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계란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계속 삶아요. 또 삶고 또 구워요. 이런 좋은 식품을 드시게 하는 것, 또 회복차라고 저희만의 또 시그니처 티를 드리는 것, 이것들이 다 회복 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고객 경험 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하시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차 마시러 왔어? 계란 몇 개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계란을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리커버리아 와서 계란 먹고 집에서 계란을 달래요. 이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헤드스파만 받으러 오기를 바래요. 저는 메뉴로 커트하러 오듯이. 그럼 저희가 시작을 파생을 이렇게 한다면, 저희를 따라 또 다른 미용실이 헤드스파 메뉴를 또 강하게, 그러면 고객님들이 나는 헤드스파 하러 미용실 간다를 할 수 있잖아요. 헤드스파가 하나의 메뉴가, 헤어의 메뉴가 되길 바래요. 그게 미용인으로서의 바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용인들이 미용이라고 해서 헤어니까 헤어만 하는 게 아니라 헤어에서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을 좀 소양을 해서 더 이상 미용실이 머리만 자르는 갈아보는 곳이 아니라 스파도 하고 아니면은 내 어떤 뭐 케어도 받고 이런 거를 좀 제공해 주는 맞아요. 그런 뷰티 토탈 샵으로 개념을 확장시키는 우리 그 리커버리아의 헤어가 됐든 아니면 그냥 한번 미인이시잖아요. 한번 뭐 구경 오셔도 되고요. 아니 구독자들 다 욕하긴. 구경하러 왔다가 인사받고 앉아서 괜히- 헤드 스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시고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얘기, 도움될 만한 얘기 네.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이런 좀 좋은 시간을 계속 좀 만들어 보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연구소의 김용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